11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11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어서. 12페이지 보시면 질적 특성이라고 있으세요. 요거는 내일 쪽지 시험 볼 겁니다. 내일 쪽지 시험을 총 3가지 볼 예정이거든요. 좀 전에 제가 드린 거 있죠, 유인물. 거기에 그 질적 특성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앞으로 한 2주 내지 3주 동안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A4 용지 2장을 한 3, 4등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한 8줄에서 10줄 정도. 그래서 내일 볼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질적 특성. 그다음에 질적 특성에는 2가지가 있어요. 신뢰성하고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요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 무슨 성이요? 중립성. 그 다음에 적고 나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그래서 보시면 표현의 무슨 성이요? 첫 번째로 충실성. 네, 이게 뭐냐면 신뢰성의 신뢰의 뜻이 뭐죠? 신뢰. 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저를 신뢰하셔야 돼요. 네,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건 다 틀린 거야. 네, 저 사람 못 믿겠어. 이런 공부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끝날 때까지 저를 꼭 믿고 따라와 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은 믿을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로 표현이 뭐 해야 돼요?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은 A라고 얘기했어.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내일은 B래.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A면 내일도 A여야 표현이 뭐 한 거예요? 충실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검증 가능성은 이제 이런 거예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회계 처리를 했더니 이익이 100억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100억.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도 100억은 아니어도 100억에 가까운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내용 갖고 했는데 이익이 10억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검증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립성. 이게 제일 어려워요. 회사 가시면.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누구 입장에서 해야 될까요? 누구 입장? 회사 입장. 맞죠? 근데 일하시다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 일해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해요? 사장님 입장에서 일해요. 그러면 중립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월급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래서 결제 받으러 갔더니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중립성이 떨어져.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전 싫은데요. 그러면 문 열고 뭐래요?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맞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누구 입장에서 일해요? 국가 입장에서. 왜요? 국가가 뭐 주니까? 월급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물질 맞는주의라. 참 슬픈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현재보다는 미래하고 관련이 좀 많아요. 신뢰성은 과거하고 관련이 많고. 왜냐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거를 보면은 믿을 수 있다 없다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청문회 하면은 과거 거 갖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왜 안 갔어? 이사 왜 갔어? 맞죠? 그런 것 같고. 왜냐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대부분 미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예측 가치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식을 해요. 그러면 회계 정보를 보고 예측을 하겠죠. 이 회사 앞으로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투자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아. 그럼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게 무슨 가치예요? 예측 가치예요. 근데 그 예측이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걸 뭐라 그래요? 피드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 중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간혹 가다가 피드백 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시라고. 근데 왜 피드백을 해드리냐면은 그렇게 계속 공부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지금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하는 거예요? 자격증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틀려요. 학교 공부는 다 잘해야 돼요. 왜냐면 100점이 몇 등이니까? 1등이니까. 근데 자격증 공부는 커트라인만 뭐 하면 되죠? 넘기면 되죠. 네.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주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주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또 만날 확률이 어때요? 높아요. 그런 걸 맞춰서 점수를 맞춰야 되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 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격증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죠. 고치시라고. 왜냐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피드백이라는 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격리직하고 맞을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대부분 이제 격리직을 배우시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어디서 일하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이게 제일 커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남자들은 총무직으로 들어가요, 대부분. 특히 이제 제조회사 총무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면접 볼 때 꼭 이거 얘기합니다. 사무실 안 바쁘면 밑에 내려가셔서 일할 수 있어요? 꼭 물어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정답은 뭐예요? 할 수 있다. 맞죠? 전 그런 거 못 하는데요. 그러면 안 뽑아줘요. 뻔한 결과잖아요. 그 질문 자체가. 예. 그래갖고 저도 합격을 했어요. 예. 합격을 해서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사무실 일 끝나면 어디로 가요? 공장으로 내려가요. 가갖고 맨날 벤치 돌리고 있고 포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트 가면 박스 포장 겁나 잘해요. 왜냐면 그 회사 다닐 때 박스 포장만 하루에 몇백 개씩 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총무직으로 들어가는데 총무직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무직 3년만 하면 전파상을 차릴 수 있다. 총무라고 쓰고 잡부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영업부가 바쁘면 영업부 가서 도와주고, 내일이 바쁘면 내일 하다가, 생산이 바쁘면 생산직 갔다가 진짜 다 해요. 그 다음에 사장님 뭐 차 빼야 돼 그러면 사장님 차도 빼야 되고, 진짜 잡부도 그런 잡부가 없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근데 장점은 뭐냐면 총무직이나 격리직으로 들어가면 장점은 사장님이 바뀌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뭐 만지는 직업이라, 돈 만지는 직업이라 사장님들이 돈 만지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걸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 돈 만지다 보면은 사장님의 치부도 보여요. 왜냐면 사장님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돈이 개인적으로 뭔가 이상한 데 쓰는 돈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저 이것도 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신입이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분이 거기 다닌 지 20년 됐거든요. 보너스를 주는데 몰래 뒷돈을 더 줘요. 왜요? 앞으로 돈 달라 그러면 잘 달라고. 자기의 치부가 있으니까 그쪽 안에. 그래서 사장님들은 돈 만지는 사람들 바뀌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단점도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전국에? 많아요. 웬만한 직업전문학교에 이쪽 사무직 관련된 데는 회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여러 군데 알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 6군데까지, 7군데까지 알아보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다른 수업 들어서 여기 한 군데만 보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게 좀, 그래요. 문제가 좀 있어요.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적시성은 타이밍이에요. 뭐라고요? 타이밍. 또 타이밍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살려 그래요. 뭐를 살려 그래요? 집. 그럼 집 살 때는 그 동네에 과거의 정보가 중요할까요? 미래의 정보가 중요할까요? 미래의 정보가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에 전철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공공기관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집값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일단 집값에 대해서 제가 집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네. 집값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아니요, 경제가 아니고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 30대가 영끌에서 집을 샀어요. 영끌이 뭐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 쓴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로 다 받고.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은 떨어지는 순간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년짜리 대출 받았어. 30년 동안 뭐 해야 돼요? 대출금 갚아야 돼요. 왜냐면 그 집을 못 팔아요. 집 파는 순간 나는 마이너스니까. 내가 만약에 3억 주고 샀는데 2억 됐어. 파는 순간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1억.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1억이 분명히 대출금일 거라고요. 참고로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 것 같죠? 평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평균 반 정도는 은행 거예요. 네. 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집이 뭐 할 거다? 오를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팔아서 대출금을 뭐 할 거다? 갚을 거다. 그래서 떨어져도 문제예요. 근데 또 문제 뭐냐면 올라도 문제예요.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혼해야 돼. 근데 저도 딸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우리 꼬맹이가 커서 나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때려버리고 싶겠죠? 네.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얘가 와갖고 따님과 행복하게 월세로 살겠습니다. 내쫓아야죠. 네. 대부분 딸 가지신 분들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뭐는 해갖고 와야 돼요? 우리나라는 못해도 전세는 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다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가지신 분들은 열심히 돈 모으시고. 네. 근데 요즘엔 딸 가지신 분도 반반하는 집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모아야 돼요. 뭐 딸이라고 뭐 옛날처럼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근데 반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아직 반반 많지 않아요. 제 주변에 보면 아직은 남자가 더 많이 해와요. 아직은. 나중 되면 반반으로 줄거나 뭐 비율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7대3 내지 8대2 남자들이 해오는 게 아직은 더 어때요? 많아요. 저도 제 돈으로 거의 다 해갖고 집에서 받은 거는 중고차 한 대 지금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제가 모은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이 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서 모은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 통장에 있었으니까 내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와이프가 전 많이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장 모아 오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일 오래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처남들 뒷바라지 하느라 꽤 많이 쓰셨다고. 네. 솔직히 처음에는 기분이 아주 좋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해가는데 얘는 이거보다 적게 해오네. 네. 뭐 맨날 뭐 저기 남녀평등 외치면서 왜 이러지? 남녀평등은 없습니다. 맞죠? 전 남녀평등 외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 남녀평등은 없어요. 네. 제가 회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키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작지도 않아요. 네. 저 가끔씩 불러요. 위에 있는 거 빼달라고. 본인이 빼면 되죠. 남녀평등이라며. 그리고 무거운 거 있으면 뭐해요? 들어달래. 남녀평등이라면서요. 네. 그럴 땐 남녀평등이 아니고 꼭 본인 필요할 때만 남녀평등이야. 저는 남녀평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평등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틀리잖아요. 남자는 군대 가야 돼. 여자분들은 출산해야 돼. 네. 그럼 맨날 이 얘기 나오면 출산 얘기 나오면 너 군대 가라. 군대 얘기 나오면 너 출산해라. 맨날 이걸로 싸워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맞죠? 남자가 출산할 수 없어요. 아 근데 여자는 군대 갈 수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군대 갈 수 있죠. 네. 근데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지. 네. 저 군대 가기 전에 제일 화났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군도 한번 지원했었어요. 근데 공군 떨어졌었는데 눈 때문에 실험 문제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공군 신체 검사 받으러 갔거든요.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옆에서 여군들을 뽑고 계신 거예요. 여자분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떨어졌다고.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서 욕했어요. 왜 욕했냐면
우린 가기 싫은 거 끌려가는데 저 사람은 못 갔다고 울고 있어. 나 대신 가주면 안 되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 그래갖고 뭐 제 얘기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전 남녀 평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예. 그러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죠. 여자분도 군대 가고 남자도 뭐를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 돼. 그러면 평등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조건 자체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비교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만나시면 뭘 비교하죠? 월급 비교합니다. 예. 누구네 아들 얼마 번대더라. 예. 그럼 전 맨날 그럽니다. 엄마가 와갖고 이제 누구 만나고 오면 꼭 그 얘기해요. 야, 누구네 아들 얼마 번다더라. 그러면 꼭 저는 그 얘기 합니다. 사진 찍어 갖고 오라고. 월급 명세서하고 저기 통장 사본. 그러면 믿어주겠다고. 그 좋은 회사를 왜? 2달 후에 꼭 때려쳤다라고 연락이 오냐고요. 예. 막 월급 막 300 넘고 회사에서 차준대. 왜 때려쳐요? 나 같으면 나가라고 밀어도 버틸 텐데. 예. 300 넘는데요, 월급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머님들끼리 얘기하실 때 한 1.5에서 2는 MSG입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일 한다 그러면 대충 얼마인지 알아요. 월급이 평균 얼마인지는 대충 저도 짬밥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많이 받는데 근데 왜 때려쳐요 2달 후에? 나한테 못 때려쳐. 월급 많이 줬는데. 참 재밌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 이제 나이대가 자녀가 회사 다닐 때야 그러면 월급 얘기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야 그러면 결혼 얘기하고, 손주 볼 때야 그러면 손주 얘기하고, 이게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테크트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근데 참고로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돌연변이었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저하고 친척이 하나 빼놓고는 친척 누나든 친척 동생이든 다 친가 쪽이긴 한데 25살 전에 돌잔치를 다 했어요. 제 동생 포함해서. 근데 저는 30 넘어서 결혼했거든요. 전 좀 늦게 한 편이에요. 늦게 해갖고 저만 돌연변이가 되었었죠. 집안에서. 그리고 좀 부러운 게 일찍 가면 좋은 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애들이 크니까 얘 띄워놓고 둘이서 놀러 다녀요. 재수 씨하고 동생하고. 왜냐면 얘는 알아서 밥 해먹고 다 하니까. 정 안 되면 할머니한테 가갖고 밥 달라 그러면 되니까. 할머니네 집이 뛰어가면 5분이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는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어딜 가려면 무조건 이분을 챙겨서 가셔야 돼요. 아가를. 왜냐면 아직 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못 떨어뜨리겠다라고 하고.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일찍 가서 좋은 점도 있고 늦게 가서 좋은 점도 있는데, 늦게 가서 나쁜 점도 있어요. 못 놀아주겠어요. 얘랑 5분인가 10분만 놀아주면 삭신이 쑤셔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가면 또 와갖고 또 때려요. 도망갔다고. 일로 오라고. 또 가면 또 와서 또 때려요. 또 요즘 취미 중에 하나가 저기 뭐냐